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의회에서 야구장 문제를 놓고 전직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먼저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드리면은요. 천안시는 성무용 전 시장이 재임 중인 2013년에 천안시 동남구 그 선문대학교 맞은편에 한 13만 5천 평방미터 되는데요. 여기에다 야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천안 지역 한 80여 개 사회인 야구단 한 3천여 명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실속 위주로 야구장을 만든다 해서 일반 야구장 4개 면하고 리틀 야구장 하나에서 5개 면을 만들었는데요. 이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이 한 54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540억 중에 한 340억 원이 특정인이 가져간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야구장을 조성하는 비용도 한 37억 원 정도가 달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뒷말이 나와서 결국 시의회에서는 성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전후 사정을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도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네, 그동안에 국토부나 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국토부가 이 부동산 가격 공시나 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당시 행정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뭔가 증인을 듣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다 보니까 결국 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성무용 전 시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시의회가 성전 시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든 간에 우선 증인으로 채택을 해놓고 동시에 시의회 그 관련 도례를 좀 개정했는데요. 증인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불참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을 이번에 부과한다. 이렇게 강제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강화를 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직 시장을 부르는 것 자체도 그런데다가 부르면서 동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놔서 참 안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는데, 그동안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 전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결국은 망신주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 실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야구장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을 털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 시장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언론과 인터뷰는 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의회 고유 영역이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을 둘러싼 일부 논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토부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에서 밝혔듯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인데 증인 채택까지 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출석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대전에서는 세계과학 정상회의가 개막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인류의 당면 도전 과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자리가 이 세계과학 정상회의인데요. 오늘 오전 9시에 개막이 돼서 23일까지 대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이제 경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의 과학기술 장관들이 모여서 과학기술 정책의 지향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걸 논의하는 원래 이제 과학기술 장관 회의가 확대 개편됐는데요. 그동안에 63년도에 시작이 돼서 2004년도까지는 거의 프랑스 파리 그 OECD 본부가 있는 곳에 열렸는데 이번에 한국이 유치를 하면서 결국 처음으로 파리 이외 지역에서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몇 나라에서 참석을 하는지요? 네, 참석 면면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OECD 34개국 회원국이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 13개 협력국이 또 참여를 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아시아 연합이 한 10개국에서 57개국 하고요. 또 12개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분야의 장차관이라든지 국제기구 수장이라든지 노벨상 수상자 해서 한 3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사를 봤더니만 OECD 사무총장, 쿠리아라는 이 사무총장도 오고요.
전 핀란드 총리도 오고 또 노벨상 수상자인 사람도 한 2명 정도 오는데 이런 분들이 아무튼 뭐 기후변화라든지 빈부격차 또 감염병 이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안전처 등 행정기관 3곳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자부가 지난 주말, 그러니까 16일자로 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또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에서 4개 중앙행정기관이 3월까지는 내려오는 것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뭐 가능한 그러니까 연내 이전 목표가 3월까지 연기가 됐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계획안에 좀 포함은 안 됐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전을 하게 되는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요? 네, 우선 대략 국민안전처가 이 국무총리 소속 이 신설기관이지만은 옛 그 소방방재청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한 300명 정도,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가 한 34명, 또 정부청사관리소가 한 250명에서 한 1,580명 정도가 내려올 예정인데, 뭐 가족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고요. 다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당초 소방방재청 자리에 이 정부청사에 들어가는데,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청사 공간이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결국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는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 출범 이후에 충청권의 인구와 자본이 세종시로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세종시 쪽의 부동산은 화랑이지만은 충청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충청권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세종시는 이 지난해 3월부터 뭐 이 어떤 분양하면은 이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제로 상태로 이어가는 등 분양 열기가 지금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대전이나 청주 쪽 아파트 분양은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교통정보 이어집니다.